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 그 창업의 분야로 치자면 크게 두 개 섹터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하나는 영리 섹터,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회사를 남에게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또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주주들한테 배당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보통의 영리 기업이고, 근데 또 한편 비영리 섹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여러분이 할 때 뭔가 비영리 쪽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영리이면서 공익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그 사이에 있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오늘 특강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게 비영리 단체인 경우도 있고 영리 기업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그거부터 사회적 경제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곳이 원주예요. 강원도 원주. 거기에 생협이 있는데, 그 생협에 이사로서 재임하시기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컨설팅을 하시기도 하는 소셜벤처 컨설턴트, 창업 컨설턴트 박현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올 때마다 여쭤봐요. 이 수업이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창업 교육을 배우고 계시니까 창업 아이템이 있고, 근데 그 아이템을 제가 팔고 싶은 고객이 있죠.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적 경제와 소셜 벤처라는 아이템을 갖고 왔어요. 근데 잘 팔려면 여러분들 고객인데 여러분들이 욕구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학생들은 더 그렇고요. 우선은 이제 사회적 경제도 크게는 창업, 기업이라는 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우리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혹시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는 취업, 취업 좋아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결정 못했어요. 그쵸. 아직까지 결정 못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40 넘어서 43살 정도까지는 창업에 관심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저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다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주로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창업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도와주려고 창업을 공부했어요. 40이 넘어서. 창업을 공부해보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취업만. 그전에는 취업만 도와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취업 컨설턴트로. 근데 학생들이 오면서 진로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요 취업 말고 기업이 정해놓은 스펙에 따라서 기업이 정해놓은 일을 내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재미나게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 공부를 하고 이제 창업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하다가 취업을 도와주다가 이제는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로 중에 또 하나인 창업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창업 컨설턴트 멘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특화된 부분이 제가 원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가 이 협동조합의 도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원주 생활협동조합, 원주 한살림협동조합, 원주 어르신 이런 그 협동조합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만들어져서 잘 뿌리 내려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원주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 협동조합을 배우러 와요. 원주로. 그런데 원주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에 살면서 이런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 살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제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원주생협 조합원으로서 그 친환경 먹거리 사용하고 친환경 물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의료생협 가고 그런 몸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경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는 이제 창업 컨설팅하고 창업 교육하면서 그다음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를 저의 특화된 파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는 조금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께 궁금한 거 사회적 경제 쪽에 혹시 관심 있거나 질문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혹시 사회적 경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안 들어봤어요. 아예. 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운영위원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처럼 그 창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내가 이제 사회적 경제 아니면 창업 이런 걸 들으면서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업을 창업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만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저도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특히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창업 교육을 받으시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지금처럼 창업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주죠? 창업하면 대출도 해주잖아요. 융자도 해주고 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융자나 투자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창업하세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러면서 딱 주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멘토가 붙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지원 사업. 그렇죠? 창업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정말 많고요. 청년 지원 사업은 더더욱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많이 보겠죠. 근데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사회적 기업가로 좀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발굴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도와줘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팀은 올해 창업팀 중에 하나는 처음에 신청했던 아이디어랑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로 바꾸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이 기업가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고 마인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이템은 여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했어요. 지원 금액은
요 사업만 보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사이에 자금을 줘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잘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젊은 친구예요.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데 직장 학교랑 직장을 서울에서 하다가 이 친구가 크리에이터, 요즘 유튜브 대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를 자기가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지역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평창이 이쁜 데가 많잖아요. 관광지도 많고 찍을 게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다가 다시 내려오신 어르신들이 많은 거죠. 그분들은 컨텐츠가 많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잘 크리에이터로 키우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지역에서 강원도에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곳에 크리에이터를 키워서 다 보내고 또 뭐 지자체에 촬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상 촬영 이런 거 촬영도 하고 교육도 하는 되게 이제 큰 1년 만에 이제 지역에서 훌륭한 청년 기업가로 성장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올해 이제 4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 크리에이터 하려면 장비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드론도 비싼 드론 사야 되고 촬영 장비도 조금 비싼 거 이제 전문 프로니까 그런 것도 사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다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지역에서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관심을 갖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도전을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여기 저를 만나기 바로 전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지만 네, 저를 만나기 바로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적 경제에 창업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조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지금 당장은 창업이 아니고 아까 이제 그 크리에이터 하는 친구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와서 이 창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좀 기회가 닿으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귀 좀 열고 마음을 조금 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월급을 직원의 월급도 줘야 되지만 나도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지 이 기업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사실 비영리 기업들도 인건비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던 후원금을 받던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아서 그 기업을 비영리 법인이든 이렇게 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게 중요하죠. 돈을 버는 것.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기업은 대체로는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수익을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윤이 추구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보통은 이렇게 이윤 추구가 첫 번째 목표가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표가 사회적 경제랑 일반 기업이랑 여기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기업이 되면 항상 의사결정의 갈림길에 서거든요. 선생님 남동생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100억대 되는 회사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가 이제 초기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우리 남동생이 딴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원의 월급을 줘야 되는 이런 정도로 힘들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민을 하더라고요. 직원을 내보내면 좋죠.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지금 내보낼 건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갈 건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매출이 100억이거든요. 근데 IT 기업이에요. 이렇게 이익률이 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 남아서 뭘 해주고 있냐면 수익을 극대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쌍용 자동차나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기업들이 요즘 최근에 푸르밀 있죠. 푸르밀도 이윤을 추구했죠. 그런데 이윤이 나빠졌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요? 그렇죠? 구조조정을 하죠.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죠. 회사의 수익이나 아니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일반 기업은 대부분은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가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만날 기업들은 이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근데 우리 남동생은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아니지만 결정을 수익 극대화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 사람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했죠.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다 주위에서 막, 특히 가장 많이 욕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내요. 와이프.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이러면서 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반적인 기업의 의사결정하고 방향이 많이 다르니까요. 이게 이런 의사결정을 늘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건,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 이 기업의 목표인 기업.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 좀 어때요? 좋아 보이죠? 그렇죠?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계속 겪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의도, 회사를 운영하는 의도, 목적이 다른 기업이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사회적 경제 기업 혹시 아는 기업 있을까요? 아름다운 가게. 또 혹시 국수나무를 운영하는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분의 사장님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가 있을까? 오늘 아마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그 사례들을 보면 내가 몰랐는데 이런 데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었어?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기업 괜찮네. 앞으로 내가 이런 회사 물건을 좀 사야지.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 사례를 들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본 신하루 회장님이 뉴스에 많이 등장했죠. 파타고니아. 네, 어떤 걸로 나왔죠? 자기 재산을 기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디에 좀 더 관심이 있냐면 환경 문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그 기관이라든지 그런 기업에 상생하고 그런 기업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수익 극대화를 하지 않고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가닉, 친환경, 어차피 옷을 만드는 데는 친환경적일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옷을 만드는데 저도 항상 옷을 안 사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옷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 이 환경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히나르 회장님은 원래 암벽 등반이 취미였는데 암벽 등반 자연이 너무 좋아서 암벽 등반을 했는데 암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옷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가장 암벽 타는 걸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하게 훼손하면서 이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의 파타고니아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 시작에서. 네.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옷을 사는 이 재료도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가능하면 그런 생산된 재료를 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옷을 가능하면 안 사는 게 가능하면 생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장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옷을 내가 팔지 않고 여러분들도 옷을 사면 결국은 얘가 어디로 가냐면 특히나 암벽 등반 용품들은 기능성 소재들은 거의가 100% 거의가 화학 섬유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 기능성 소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사지 말고 가능하면 다시 쓰고 네, 이렇게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보통 회사랑 좀 다른 거죠.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처음에 운영할 때는 이런 회사도 있네? 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요즘 ESG, RE100 뭐 이런 거 계속 듣고 계시죠. 네. 그렇게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우리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회사예요. 이렇게 파타고니아처럼 우리는 친환경, 뭐 이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라고 주장했던 회사들이 관심을 받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냐면 의무사항이 되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오늘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런 아이템, 이런 기업이 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예전처럼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바로 이 방향, 일자리,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이런 것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 이제는 의무사항이 된 거죠. 이게 정상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지만 이런 기업이 그냥 이제 앞으로는 보편적인 기업이 될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이런 방향의 기업을 창업을 하시면 좋고 또 하나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기업에 취업을 하시면 어떻다? 지속 가능한 거죠.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그 회사가 잘 성장하고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보고 내 회사를 결정하는 그런 취준생이 이제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업이 이제는 예전에는 관심을 갖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그냥 대세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기업의 역할이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점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주 작게는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되었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살균제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균을 죽이는 거니까 사람에게 반드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인체에도 해롭다는 거. 근데 많이 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세균에 대한 공포, 불안감 이런 게 조금 사회적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가습기를 쓰면서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습기에 물때 끼고 곰팡이 낄 때 매일매일 청소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랑 맨날 네가 가습기 씻어줘라, 내가 씻어라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투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가습기 살균제가 짜잔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걸 사려고 했었어요. 사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리용 물건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의료 생협도 의료 병원도 항생제를 쓰지 않는 병원이거든요. 항생제를 가장 최소화하게 꼭 필요할 만큼만 꼭 필요한 때만 쓰거든요. 우리 병원 가면 약이 알이 한 5-6알 주는 경우도 요즘 조금 줄기는 했는데 알약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면 한 알, 2알 아니면 약을 안 주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안 썼어요. 근데 이걸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심리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네, 심리학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도시로 내려오지 못해요. 원주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도 원주 시내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주 시골 산골짜기에서 사시는데 원주 시내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숨이 가까이 내려오는 숨이 차서. 근데 그분이 마음이 더 아픈 거,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픈 게 자기가 너무 이뻐하는 아기를 아래 위층에 이렇게 살던 아이를 돌봐주게 됐거든요. 아이 돌보기를 하신 거죠. 근데 돈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뻐서 봐준 거예요. 너무 이뻐서 잘해주려고 이걸 사다가 열심히 해준 거죠. 그래서 아이는 죽고 이제 돌봄을 하시던 분은 천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는 지경이 됐는데 하나는 마음의 상처까지 너무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이런 속여서 파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많이 줄었어요. 우리들이 감시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시 많이 하죠.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너무 많았죠. 우리 가족처럼. 네. 그다음에 어쨌든 고객의 수요가 많고 필요가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건 분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팔았고 대박이 났죠. 그죠? 그래서 유사한 제품들도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좋았어요. 사용할 때는 이런 독성이 있는지 몰랐고. 그런데 어쨌든 약간 위험하다고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을 것 같고 그래도 가능하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일반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아까 수익을 극대화했을 때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이윤 극대화, 최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얘도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아닌 그 의사결정을 했는데 겪게 됐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제 없애면서 구조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험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잃었고, 그 다음에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했던 그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제품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전세 지구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런 기존의 시장 경제로서 효율적이었고 좋았던 부분들이 만들어냈던 부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눈을 감지 말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뭔가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몇몇의 기업만 이거 해서는 안 돼. 사회적 경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해야 돼. 그래서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이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취업할 앞으로 그 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옛날에는 이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필수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가방 어때요? 이쁘죠? 예전에 이건 이제 업사이클링 회사예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하고 조금 다른데, 리사이클링은 다시 쓰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종이 가방 한번 쓰고 한번 또 쓰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는 그 버려지거나 다 이제 원래 용도로 다 쓰여진 그 것들을 다시 살려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 업사이클링. 요즘은 또 업사이클링 관련된 아이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나 소셜벤처 쪽에 이 업사이클링 관련된 아이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지금 이 옷 관련돼서도 쓰레기, 이 옷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이런 회사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잘했던 기업. 예전에 업사이클링은 현수막을 그냥 가방으로, 장바구니로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니까 수익도 제대로 안 나고,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이게 프린트해서 해준 거잖아요. 얘가 다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환경을 재오염시키는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제대로 된 업사이클링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대표님은 그냥 우연하게 사실은 난 사회적 경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아이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인드가, 제가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 제가 이렇게
뽑는다 했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그래도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사회를 해서 이거 환경을 좀 얘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그 순간에 이제 자기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를 폐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흔적을 뭐라도 하나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에 가죽도 되게 좋은 가죽이었대요. 보통 저도 지금 자동차인데 가죽이잖아요. 제 자동차도 가죽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던 그 자동차의 가죽도 되게 좋은 가죽이었대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그냥 보내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폐차하면 의자에 붙어있는 가죽 다 버려지죠. 안전벨트도 되게 튼튼한 소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흔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쟤를 이 세상에 좀 남기고 싶다. 첫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동차의 일부를 내가 가져야하고 싶다. 첫 번째는 그거였대요. 그러다가 이게 보면서 그 현장에서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다 쓰레기가 되는구나. 영국은 섬인데 이 섬에서 폐차되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좀 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 가죽이죠, 여기 자동차 가죽이랑 자동차의 그 벨트, 그래서 자동차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여러 부속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방도 만들고 명함 지갑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했던 게 뭐냐면 디자인을 이쁘게 잘했어요. 그리고 가방도 가죽을 그냥 쓰지 않고 다시 이렇게 좀 재가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시 잘 살려서 그냥 좀 허름한 가죽을 다 사용된 가죽을 그냥 이렇게 박아서 가방을 만들었으면 별로 사람들이 안 샀을 텐데 그래도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지금은 제주공항에도 만날 수 있어요. 이 가방을 제주공항에서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전에는 업사이클링 제품, 뭐 소셜벤처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만나기 어려운 회사의 그 상품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항에 면세점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된 거죠. 유명하다기보다는 잘 자리 잡은 성공한 기업,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회사는 지금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모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사회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이 회사는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쓰레기가 될 수 있던 것들을 줄여주는 거죠. 모델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회사가 잘 될수록 환경이 조금 천천히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가 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지구에 좋은 회사 아니면 지역 사회에 좋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바로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기업 이렇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텀블러를 사건 텀블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 굉장히 여러 회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회사는 없을까? 근데 그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의 물건을 구입을 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조금 사회에 기여하는 소비를 하고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회용 접시, 플라스틱 접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예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 남인도라는 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또 도와주는 그런 회사, 그런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 회사가? 우리 나라 회사고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가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이제 친환경 제품들을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안에서만 국한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안에서만 있지 않다. 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별로 창업 안 할 것 같지만 대학생도 은근 창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창업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학교에 이네커스라고 있죠. 동아리. 그 동아리가 하는 게 사회의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동아리거든요. 그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거의 대학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넥터스라는 동아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상도 많이 받고요. 실제로 창업을 해서 주목을 많이 받는데 대표적인 아이템이 회사가 이 끌림이라는 회사예요. 혹시 그 폐지 줍는 노인 할아버지들 리어카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광고판이에요. 이 대학생들이 만든 회사고요. 대학생들이 동네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취약 계층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끌고 가는 리어카 옆이 광고판으로 쓰면 어떨까? 그리고 광고비를 받아서 할아버지가 종이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이제 한 리어카 가져다 주면 손에 쥐는 돈이 10,000원은 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광고비는 어때요? 조금 더 많잖아요. 그쵸? 비싸게. 그래서 어쨌든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몰고 원래 하시던 일은 하는데 수익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취약계층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분들을 폐지 줍는 노인,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고 생각을 바꿔줬어요. 이분들은 폐지 수거인을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폐지를 수거해서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폐지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서 환경을 지켜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버려지는 종이해서 내 생기만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은 되게 골목골목에 쓰레기들을 주워서 환경을 지켜주는 되게 중요한 분들이다.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시다라고 이분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바꿔주는 거, 이분들에게 수익을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의 그 취약계층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줬지만 거기 더해서 이 인식을 바꿔줘서 노인들이 자존감까지 높여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
바꿔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원주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제 그 원주 생협은 원래 생협은 뭐 친환경 먹거리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의 미션이에요. 이게 순환하고 상생하는 게 저희 미션이거든요. 순환은 뭐가 순환이냐면 자연의 생태계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친환경적으로 먹으면 자연이 잘 순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땅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화학 비료를 쓰면 땅이 죽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농사를 짓고 얘가 죽으면 또 다른 땅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기농법, 자유농법은 나 혼자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먹어줘야 어떻게 돼요? 그런 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그런 걸 먹는 소비자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로 만들어진 농약이 많이 들어있는 농약으로 키워진 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겠죠.